네, 반갑습니다. 널입니다. 우리 사주를 보면은 이제 10천간 그리고 12지지 네,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10천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늘의 기운이 하늘의 이 순수한 기운이 10개로 되어 있다. 이 10개는 일단 나무를 뜻하는 목기운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을 뜻하는 화기운, 그다음에 토, 땅을 뜻하죠. 땅을 뜻하는 토기운, 또 금을 뜻하는 금기운, 그리고 물을 뜻하는 수기운. 네, 각각 이렇게 5개의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근데 이 안에서도 각각 음양이 있겠죠. 한마디로 좀 5개 곱하기 음양이 이제 2개씩이니까 일을 하면은 10개.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기운은 10개, 10천간이다. 자, 이 10개의 순수한 기운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12지지 12가지의 또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이 12지지들은 땅에 내려오면서 또 다양한 기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하늘의 기운은 굉장히 순수하다면은 우리 땅의 기운은 굉장히 혼탁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세상이 다 그렇죠. 네, 뭔가 우리 인간 세상은 조금 변수도 많고 순수함이 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10천간 중에 우리 인간기 중에서 가장 첫 번째인 이 간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십성 공부를 많이 하죠. 네, 뭐 정제, 뭐 인성이라니, 그죠? 뭐 식상, 뭐 등등. 자, 이런 십성 공부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사실 각각 이 오행들을 뜻하는 이런 온도와 기운을 알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주가 아무리 십성 위주로 공부하면은 조금 쉬운 부분이 있죠. 네, 쉽고 좀 편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들 이 십성에 치우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오행, 각각 오행이 뜻하는 이 기운들을 공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한번 이 간목은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간목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물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나무죠. 네, 나무의 기운이 이 간목스럽다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가 뜻하는 게 뭘까요? 일단 나무는 굉장히 위로 수직 상승하려고 하는 이런 기운이 있죠. 그만큼 나무는 굉장히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강하다 또는 올곧다. 또 한편은 이런 무성한 큰 나무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 이제 계절적으로 이제 봄이 시작하는 이제 2월달 같은 경우가 사주에서는 임목이 뜻하죠. 임목. 네, 호랑이를 뜻하기도 하고요. 자, 임목 전에는 이제 이제 축토의 기운에서 임목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형태를 갖고 있죠. 자, 축토가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얼어있는 땅이다. 자, 그런데 이 얼어있는 땅을 뚫고 올라가려면은 이렇게 호랑이처럼 강력한 용기와 강한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목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느낌은 굉장히 강하고 하늘을 찌르는 기세가 있다. 그만큼 호랑이처럼 굉장히 용맹하다. 이러한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간목이 내포되고 있는 이 물산적인 느낌은 그래서 약간 시작하려고 하는
힘이 매우 강하다. 네, 이런 걸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기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면모를 갖고 있는 것이 이 갑목의 물상적인 느낌입니다. 자, 뭔가 이 단어적인 느낌만 보면은 이 갑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죠. 네, 뭔가 뭐 힘차고 용맹스럽고 남성성을 좀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렇지만 이 갑목도 이렇게 멋있는 것 반면에 단점도 있겠죠.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도 갑목일간부이 다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 네, 그래서 이제 무식이 용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단점 무모하다. 네. 또는 아까 얘기했던 요 임목 같은 경우는 이젠 꽉꽉 얼은 이 추월의 세상에서 탈출한 임목이잖아요.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어린 새싹 같은 거예요. 자,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약간 무모한 면이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용감해 보이기도 해요. 겁이 없어요. 겁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수를 잘할 수도 있겠죠. 네. 실수 연발. 또 한편에는 어린아이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강하다. 호기심 천국. 네. 이러한 기운들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힘은 굉장히 강하고 용감한 면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게 무계획적이고 무모하고 너무 거침없이 움직이는 그런 기운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게 갑목의 기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래서 모두가 갑목일간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 내 사주에 갑목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갑목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면 괜찮겠죠. 자, 갑목이 자라나려면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필수 요소. 물론 우리가 오행이 그 목화토금수가 있지만 모든 건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거 하나 꼭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갑목 같은 경우는 일단 토가 있어야 됩니다. 토. 그래야지 이 갑목은 내가 우뚝 설 수가 있어요. 갑목은 내가 우뚝 쓰고 치고 나가고 매일 이렇게 돌진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겠죠. 그런데 치고 나가려면 단단한 흙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갑목은 우뚝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토가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태양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갑목은 태양을 받아야지 무럭무럭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태양, 화기운이 너무 강하면은 오히려 갑목은 메마르겠죠. 이 토는 사막처럼 돼버리겠죠. 그렇다면은 나무는 자라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너무 강렬한 태양이 있으면 너무 안 좋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물입니다. 네. 자, 우리 갑목의 관계도 보면은 이렇게 수색 목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목한테의 이 수기운은 인성을 뜻합니다. 수기운으로 내가 영양분을 받아야지 이 갑목은 쑥쑥 자라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없는 오행이 금이겠죠. 네. 자, 이 금은 참 잘 써야 됩니다. 네,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갑목이 너무 내가 기운이 강하다, 그럴 때는 이 금으로 갑목을 좀 가지치기를 해주면 좋겠죠. 금은 우리 갑목한테는 약간 이제 관사를 뜻하죠. 관성과 칠사를 뜻합니다.
나를 극하는 존재예요. 자, 이게 뜻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극을 받아야지 또 잘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제어가 없다 그러면은 이 나무는 자기 멋대로 막 자라겠죠. 네,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는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이 우리가 이제 자연적으로도 자세히 보면은 이 안에 돌들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뭐 산사태나 뭐 홍수나 비바람이 왔을 때 이 감목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지탱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돌들도 없다면은 이 토는 물이 강하게 왔을 때 그냥 쓸려가 버리겠죠. 네. 그래서 금도 적당히 필요하다. 특히 계절에 맞춰서 필요하긴 합니다. 네. 자, 만약에 봄에 태어난 감목이다 라고 했을 때는 봄이니까는 어쨌든 나의 기운이 강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식재관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 이제 감목한테 관은 이제 금이 뜻하겠죠. 근데 초봄에는 이 금이 너무 간섭을 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 어린 새싹이라 이미 무럭무럭 자라나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금이 제압을 해버리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봄에는 차라리 이런 화기운, 특히 병화의 기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생화로 적당히 설기가 되기도 하고요. 물상론적으로도 햇볕을 받은 초봄의 어린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화기운이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이 금기운, 관을 제압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기운이 너무 강해서 막 이글이글 이렇게 타오른다. 자, 이럴 경우는 이 감목은 오히려 다 타버립니다. 네. 감목은 을목과 다르게 불이 굉장히 잘 붙어요. 그래서 감목은 약간 이런 강한 화기운이 있는 것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지로 이제 인호술이 있는 형국, 네, 이것도 굉장히 좋진 않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급한 대로 수기운을 찾아야 되고요. 또는 진토, 그다음에 축토, 요 위에 앉아 있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감목은 또 한편은 진토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축토보다는 진토가 낫겠죠. 근데 물론 화기가 너무 강하면 축토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감목 입장에서 이 진토는 이제 보통 이제 옥토라고도 하죠. 옥토. 네. 요 안에는 수기운도 있고, 그리고 적당히 토기운도 적당히 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감목이 진토에 앉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이 진토는 이제 신자진 수국을 만들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어떠한 글자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양상은 조금 많이 달라집니다. 가을의 감목은 일단 이제 감목 자체의 쓰임을 더 이상 쓰임이 없는 상태로 가겠죠. 가을 자체는. 가을이 이제 숙살지기의 계절이다 보니까는 이제 나무의 역할이 점점 활용도가 떨어지고 낙엽이 지고 하는 그런 계절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나무인 감목은 기운을 점점 잃어가겠죠. 자, 가을의 감목은 굉장히 내가 안 죽으려고 나 안 죽을래 토를 심하게 극하기 시작합니다. 네. 가을 나무는 이 토에다가 뿌리를 굉장히 깊게 내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가을은 이제 금이 강해지잖아요. 자, 토는 토생금으로 금을 강하게 만들어주니까
이 나무는 이 토를 극을 하는 거죠. 금이 강해지지 않게끔. 그래서 이제 가을의 토가 조금 메마르는, 메마른 토인 형태를 좀 띠긴 합니다. 자,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자축 계절이죠. 자, 일단 겨울 나무는 비록 수생목이 되지만, 근데 이 갑목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게 좋아하질 않아요. 네. 이 겨울의 수기운은 그냥 찬물 그 자체라 갑목이 자라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의 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 특히 뭐 축월 뭐 이럴 때는 뭐 활동력이 없죠. 비록 수기운에 아무리 넣어준다 그래도 수기운이 너무 왕해서 수가 범람해버리면은 이 나무는 이제 부목이 돼버려요. 물 위에 떠버린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고 우뚝 서야 되는데 물이 너무 강하면은 이 토도 쓸려 가겠죠. 그러면 계속 이 나무한테만 물이 공급이 되는데 이러한 갑목은 내가 중심을 잡기 힘듭니다. 나의 갈피를, 나의 목적을 잃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가 너무 왕할 때는, 자, 이거를 고서에서는 이제 수탄기호라고 하죠. 수탄기호. 수가 범람하면 호랑이를 타라. 이 호랑이는 임목이 됩니다. 네, 임목만큼 수를 잘 빼주는 게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수가 범람을 하면은 제방을 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무토를 주로 사용하죠. 근데 너무 왕할 때는 토로 제방했다가는 오히려 토가 다 휩쓸려져 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나무로, 특히 임목 안에는 갑목도 있지만 병화도 있기에 오히려 이 무토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임목이 차라리 있으면은 무토한테 도움이 되고 병화한테도 도움이 되고 갑목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임목만 있으면은 범람해도 물을 다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목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쵸. 갑목은 우리가 일상생활 보던 그런 나무라고 생각해도 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사주에 대입을 했을 때도 보면은 태양이 필요하다. 그러면 화가 필요하다. 그냥 뭐 토도 필요하다. 네, 물도 필요하다. 때에 따라서는 금이 있어야 이 나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고 또 중심이 되어줄 수 있으며, 또 한편은 이 금은 열매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자, 나무는 뜻한 바가 굉장히 많지만은 또 한 가지 의미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자체가 돈으로 쓰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곧 돈인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나무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런 인류애 또는 이런 측은지심, 네, 이러한 것들을 발휘하는 것들이 이 나무, 갑목의 기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내 사주에 나무가 없으면 나는 좀 이런 인류애도 없고 측은지심도 없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네, 우리 사주는 내가 없는 오행이라 해도 내가 그것을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 갑목의 기운을 강하게 지향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이런 성향을 강하게 발휘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꼭 뭐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나의 전체 사주를 보고서는 그에 맞는 균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너리였습니다.